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경매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저번에 한번 경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노 대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대로 한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경매의 고수가 될 수 있고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아도 거기에 강제 경매랑 임의 경매라는 것이 적혀 있을 거예요. 강제 경매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요.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하고 달라서 채권자, 그다음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이 변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갚아지질 않았어요. 그럴 때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뭐 강제 경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 단순하게 그 둘 사이에 뭐 돈을 빌렸다는 그냥 뭐 각서라든지 그런 차용증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집행 권한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행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소재지에 관할 민사 지방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 뭐 변제 기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거기에 대한 증빙 내용이 또 있다면은 뭐 통장 내용이라든지 뭐 차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소송을 결국은 제기하게 되면은 몇 차례 변론기일과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판결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의 합의로 인해서 뭐 약속어음 공증이나 뭐 다른 금전 소비대책 공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집행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 권한을 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엔 임의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와 달리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신용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요즘은 거의 없지만 저당권, 뭐 담보가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대개는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마찬가지 앞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대로 변제기에 갚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경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경매와 달리 임의 경매는 바로 근저당권 처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강제 경매보다는 임의 경매가 훨씬 더 시간이 빠른 거죠. 따로 소송을 또 거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가끔가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사실은 뭐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뭐가 더 좋고 나쁘다 이거는 뭐 좀 뭐가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따져보자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임의 경매 물건이 조금 더 강제 경매 물건보다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사람의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 있는 것을 담보로 잡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분명히 그 금융권에서는 이 담보 가치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그냥 경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를 사실 뭐 판단하고 넣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물론 강제 경매도 감정평가는 합니다.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강제 경매보다는 임의 경매로 발생된 경매 매물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명도, 그 점유자의 명도도 어느 것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중 어느 것이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임의 경매 쪽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일 확률이 높고요. 그 소유자가 자기가 돈을 빌리면서 주로 금융권에 돈을 빌리면서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내가 혹시라도 이 돈을 변제 못하면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도에 대한 반발심은 아무래도 훨씬 덜 할 거예요. 하지만 강제 경매는 고이든 아니든 자신의 부동산을 그냥 뺏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못 갚아서 시작부터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명도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임의 경매 물건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노 대표와 함께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또 발전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